자, 내용 일치 문제인데 2013년 6월에 이 고1 학평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거는 단어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요런 문제가 이 지문에서 가장 작은 깊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깊이가 얕은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 풀었으면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들도 제대로 못 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 가장 쉬운 거를 틀리게 되는 거니까. 잘 모르거나. 보시면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무엇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구매, 소비자의 태도, 그리고 관, 유관하든 무관하든 요런 걸 찾아주셔야죠. 일단 1번으로 나왔으니까 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매 행동,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랬죠. 일단 이 1문단에서 찾은 것만으로 봐서는 일단 요것은 틀린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고3 난이도가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 거에서 뒷부분에서 하지만 알고 보니까 무관한 것이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한 번은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선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뒤집는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선지. 소비자의 태도, 중요도, 만족도, 뺀값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태도가 어디 있어요? 태도. 여기만 봐도 딱 태도가 나오네요. 태도. 여기 소비자의 태도를 계산하는 것이 나왔네요.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곱한 후 이 곱한 값들을 합한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인가요, 이것이? 아니죠. 그리고 요거 있잖아. 속성 만족도 바 중요도 모델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속성 만족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냥 바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아니죠. 이걸 보고 나서 만족도 중요도 살짝 헷갈려가지고 뭐 중요도를 앞에 가 있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태도는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속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만족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족도,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사실은 요 선지는 지문으로 안 봐도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만족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정보인가요? 아니면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가요? 당연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이렇게 해서 너무 뻔한 선지들도 있단 말이죠. 굳이 찾자면은 여기에 있겠지만은 이거야 도움을 안 받고 먼저 이건 주관적인 거 아니야? 다음에 X 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으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그리고 4번. 그리고 이런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풀다가 도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찾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 나도 요즘까지도 가끔 해.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X가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라고 체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4번. 제품의 어떤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이거는 아마 앞에서 봤을 때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겠죠. 보시면은
이 중요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어떤 소비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속성에 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의 속성 중에서 이거는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비자는 안정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경제성만을 가지고 소비자의 지금 이 중요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정보 자체는 없어요. 직접적인 정보 자체는 없는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안정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는데 이 자동차에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속성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뭐가 있어?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 같은 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 절차를 보자면 계산 절차를 보면은 뭐 갑은 안정성 1점, 경제성 2점을 주고 을은 이렇게 준다. 여기서 이제 중요도를 주고 이러는데 디자인이 0점이고 브랜드가 0점이면 요 점수들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곱해가지고 태도 점수를 내는데 이 속성은 0점짜리이기 때문에 곱해봤자 전혀 태도 점수에 변동을 주지를 않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이건 좀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한 단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 문제에서 생각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문제에 있던 것 지금 가져온 건데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라는 사람 가격 어때요? 이 사람의 태도 점수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만족도와 뭐 중요도를 곱해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태도 점수는 속성 만족도랑 속성 중요도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태도 점수가 된다 그랬죠. 자, 가라는 사람의 이 물건에 대한 태도 점수 54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질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5 더하기 가격 뭐예요? 5 곱하기 0 더하기 사후관리 5 곱하기 4 더하기 디자인 뭐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35, 0, 20, 마이너스 1 돼가지고 5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은 영향을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전혀 미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라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격이라는 속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 점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을 평가할 때 소비자는 속성의 중요도를 제품별로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요것도 여기서부터 봐줘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두 제품, 뭐 자동차 A사의 자동차, 뭐 B사의 자동차에 대해서 속성의 어떠한 속성의 중요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라는 것의 중요도를 이 자동차에는 다르게 주고 저 자동차에는 다르게 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말인데 생각을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야. 얘한테 적용하는 기준 다르고 쟤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것은 이 두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이 두 제품을 이 소비자가, 결국은 기업이 소비자가 어떤 구매를 하는지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태도 점수를 지금 연구를 하는 거잖아, 이 지문이. 이렇게 다르게 부여를 해버리면, 그리고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공식을 세워놓는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도 아니지. 같은 놈인데,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을 평가를 하는, 같은 놈인지 아닌지 그것도 안 나와 있구나.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 이 차를 살 때, 저 차를 살 때, 이 차를 살 때는 안전성을 더 높은 가치로, 더 중요한 가치로 쳐. 그런데, 여기에선 이랬는데, 옆에 다른 차 가가지고는 안정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올바른 비교가 되느냐 이거죠. 전혀 안 되겠죠. 기준은 같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안 나와 있는 거는 쭉 읽어보시면 파악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더 이야기할 거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다 똑같이, 여기 있네요. 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있었네요. 그냥 쓱 한번 읽어보니까 나와 있어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말을 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하게 문제에서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선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문에서 나오는 순서와 선지의 순서를 동일하게 배치하되 하나 두 개 정도를 꼬아버려 가지고 5번 선지를 여기다가, 4번 선지나 3번 선지는 어디에 있었죠? 3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후에 있었죠. 그렇게 해서 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녀석들이 꼭 하나 두 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가되 무조건 순서대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